자,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거지수가 소리 소문 없이 슬금슬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네요. 자, 강남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금손 조홍주입니다. 제가 3월달 바닥치면서 주식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떤 위치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 코스닥 700포인트대까지 좀 전망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달이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도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역시 전기차, 수소차, IT 업종 위주로 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위주로 잘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할 적에 항상 투자 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이지만 고래 기법에서 항상 제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은 선행성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상승세가 예상된다. 미리 6개월 동안 올라가시고 또 6년 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6년 동안 선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인식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볼까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 상태를 보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아주 좋네요. 투자 심리도 현재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재 단기지표, 보조지표 다 방향을 위로 가리키고 있네요. 이럴 적에 대기 매물대 저항받으면서 행보등락 보이고 다지고 현재 고점을 향해서 신호경신을 하고 있지만 저 위에 720에서 2200, 230 정도까지 올라간다가 아니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고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720도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현재 이격이 짧아요. 또 현재 투자 심리도 완만하고요. 점진적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항상 종합주가지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면서 2200 올라가시는 폭에서 어떤 조건이 나올 쪽에 그러니까 매도 조건이 나오느냐 저항대 어떤 신호가 나올 쪽에 그때 경계도 충분합니다. 주식은 자꾸 전망 예측보다는 실전 매매는 현재 어떻게 하시냐 조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아주 좋은 패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급등할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항상 조정받을 때 시가야 5선 기준점으로 5선 매매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제가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바닥을 형성할 때 저점 매수의 기회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 97년 IMF 이후에 10년에 한 번꼴로 오는 정말 좋은 기회다. 주가는 정말 계속 올라갔죠. 자,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은 아래 꼬리 긴 형태 속에서의 대량 거래가 최고로 터지고 다시 갱신되며 돌파했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잡혔다. 끝났다. 간다. 쭉 가죠. 그래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양봉이 나오는 찰나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이다. 저번 달,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조종시마다 매수, 파라볼이 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심리 50이면은 아직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봉 차트에서 주봉의 보조지표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어느 순간 한 번의 조정은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형태에 띄었을 때 이런 지표들이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개념에서 과거에 이 마디에 대한 이 폭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마디가 충분히 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단기적 관점에서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거기서 일봉에서 만약에 추세가 좀 이탈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12선 있죠. 탄력적 상승 조건 12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그게 붕괴되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5월, 6월, 7월 바로 8월 달까지 강세장에 대한 흐름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수 자체가 상당히 부양되는 시점에서 경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2분기의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올 수 있는 7월 달 같은 경우에 썸머레리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는 앞으로도 조정은 저가의 찬스로 바라보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만 이런 것을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를 좀 간단하게 또 부가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모습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폭락하는 장세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지금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721선을 돌파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은 이제 막 오늘부로 아래 꼬리 소양선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일봉이 나왔죠.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이제 721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도 물론 강했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EU 쪽에서도 다음 달 거의 전기차 쪽, 수소차 쪽에 8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추가 부양 또 지원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역시 지금 전기 수소차 관련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 관심권에 보는 전략이 양호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국무총리 같은 경우를 위원장으로 해서 수소 경제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태양광 경제, 풍력 경제 들어보지 못했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은 수소 경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를 많이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소형 철강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이 강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막 이뤄지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활성화되려고 할 때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주들은 실적 대비 거의 퍼가 5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또 PBR도 0.3배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가격 매력이 있는 게 금융주죠. 그래서 항상 굵직굵직한 위기 다음에는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향후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KB금융 같은 경우도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래서 금융업종 그리고 오늘 철강업종이 장을 주도한 만큼 앞으로 철강업종도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나래네님. 네. 자, 주식은 1947포인트를 지지 기반으로 2230, 720까지 가보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미코를 좀 볼까요? 이 미코 같은 경우가 현재 금일 거래가 좀 살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는 이미 전환된 상태, 720선이 아래 가서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형, 그러니까 대세 상승 추세형. 밑에 또 투자 심리가 50상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성 지표라고 그러죠.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세 개 지표가 정상적이면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고월 방향이 잡히면은 반등성보다는 상승세를 본다. 네, 그렇지만 정답은 없죠. 만약에 하단 추세,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깨진다라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매수권에서는 추세가 깨진다든가 5선이 깨질 적에 부담이 없으면 지켜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가 늘어날 적에는 반드시 거래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일도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거래가 내일 연속성이 늘어나면서 내일 양선이 발생이 된다면 역시 점진적 상승 신호가 뱉다.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잘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행보 등락을 한 2개월 동안 계속 보였죠. 그래서 현재는 추세가 전환된 상태, 거래 바닥, 주가 바닥, 또 투자 심리가 살살 올라오고 있죠. 중기적 관점에서도 주봉에서도 삼박자가 잘 맞는 상태, 단기 지표가 천천히 부릉둥이 풍덩 빠졌다가 살살 올라오는 모습 괜찮아 보이고요. 50도 쳐준다.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좋지 않지만은 항상 반락할 때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우리가 항상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항상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 장세요.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 장세. 어차피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바닥의 개념의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많이 올라오는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밑에 하단주에서 올라갈 적에 단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삼성 SD가 계속 가고 있죠. 이 지수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현재 삼성 SD는 팔 필요는 없죠. 단지 현재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세에 무게 중심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5일 매매 신고가 패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명 교수님. 예, 저는 첫 번째 이제 하나머티리얼스 바로 5월 20일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스 바로 이제 반도체 종목, 바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바로 이제 5G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리는 시기이고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비대면,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산업,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수요를 늘게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일 거로 봅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스에 대한 이 반도체 관련주로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으로 퍼가 낮은 저평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 퍼가 낮은 저퍼주 관점에서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누적적으로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외국인간들의 동시수 매수의 저평가 우량으로 한다면 안정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월봉의 우상향 3바닥형, 그래서 월봉의 장기가 위쪽 3중형 바닥형을 띠면서 이제 나중에 전고점 돌파가 되면 좀 더 탄력적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50건인 만큼 조정시마다 매수인데 그 당시에 5월 20일 날짜에 설명드리면서 주가 양상이 좀 올라갔지만 단기적 관점은 항상 고점 돌파 속에 봉이 길이가 긴 형태를 띠는 이 몸통의 반을 깨면 단기적 관점은 매도 후 재차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추세적 흐름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을 타면 되는데 문제는 매수가가 높으면 단기 해야 되고요. 낮으면 추세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따라서 단기 중기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자동차와 좀 5G 관련주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항상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또 크게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때가 그랬죠. 현대차, 기아차 바닥권에서 투자 들어오고 굉장히 크게 갔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 바닥에서 거의 주식을 8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만큼 현대차 부품주들 앞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아화성부터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7월 달에는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런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들을 또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미국 유럽 쪽에 우리나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벌써 이제 10년 동안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쪽에 기술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택 제작부터 해가지고 원천 소재, 양산화 기술까지 모두 포함해서 기술을 확보한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또 이제 팩 같은 경우 가스켓 개발을 완료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관련주까지 동시 양수겹정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현대차 외에 또 이제 납품하는 기업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에 좀 이제 납품, 국내에 국한돼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또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닥권에 있을 때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자사주 매입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바닥일 때 자사주 매입이 많이 들어오죠. 일단 지금은 이제 721선 부근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횡보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정배열 상태 이제 진입 국면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2018년도, 19년도 때 초반 때처럼 막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이후에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신세 분출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6월달 그린뉴딜, 7월달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유효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다가 이제 막 50까지 올라오면서 침체권에서 벗어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나 차트를 보나 아직 과일권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721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JNK 히터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기업도 최근 들어 이제 작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기업이죠. 산업용 이제 가열로 제작, 설계, 또 이제 판매, 시공업체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 종목도 눈에 띄는 부분이 721선을 최근 들어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가는 기업이죠. 작년도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500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이제 실적이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올해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수주 잔량만 1,3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CEO 인터뷰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JNK 히터 수소 충전소 쪽에 작년도 수주 물량보다 2배 가까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기업이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역시 2018년도 하반기 때처럼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이제 막 20개월, 60개월의 평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다 보니까 그때 위치랑 또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침체권에 있죠. 그만큼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도 관심권에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가장 선행적으로 먼저 이제 움직일 만한 또 업종이죠.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는 그 이유가 이제 수소차가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면 먼저 충전소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커나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 수소 충전소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는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수소차의 거의 뭐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게 수소 연료 전지 쪽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수소 연료 전지와 충전소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JNK 히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21선을 중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721선 매매가 양호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이 최근 들어 이제 신용 물량이 좀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해마다 좀 주당 순이익이 4,500원 나올 정도로 양호한 기업이죠. 일단 중국 쪽에 AP 단말기를 일단 생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머큐리, IG 비전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G 전기차 이런 업종들이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업종군을 전반적으로 집중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큰손님. 예, 다음 좀 캠시스 볼 텐데요. 그것도 5월 20일 날짜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종목이죠. 자, 어떻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바로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 스마트폰 수혜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캠시가 있겠죠. 또 갤럭시 A 시리즈에 대한 중저가 폰에 대한 매출 증가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선 자체가 중장기 평소에 다 아래 밀집되어 있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일단 뭐 뚫려 있는 상태인 만큼 최소한 5인선을 잡고 추가적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월봉에서 대응봉을 형성한 걸 넘어간다 또 하나의 신고가 가능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에 맞춰서 약세 이전 날 때까지 추가 상승 계속 엿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국은 주가의 강세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산화 실리콘 점차대 매출 2배 이상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감소 속에 돌파는 긍정적 흐름이라는 개념에서 기준을 잡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면서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은 항상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떨어졌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항상 기준점을 두실 적에
3년 평균 가격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래사냥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C큐브를 좀 볼까요? 자, C큐브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720에서는 터치 돌파 오늘 안착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혔다. 추세가 전환됐다.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고 고래방이 위로 잡혔다.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상승 초기형이라고 그래요. 상승 초기형에서는 항상 우리가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0원 이하, 1,800원을 신규 매수, 재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방향이 딱 잡히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그렇다. 그래서 현재 내일이 또 단기 3일째죠. 내일 같은 경우 시가 이상 막 올라가면 3일째니까 또 쫓아가면 안 되겠죠. 3일째는 물량이 나오죠. 시가 이상 고점에도 바로 저가 재매수. 근데 이 매물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3개월 평균 그 매물대를 돌파, 지지를 받느냐, 붕괴되느냐. 근데 붕괴된다 하더라도 상승 초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시점이 1,800원, 2,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를 돌파,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대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냥은 바로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 같은 경우는 3일째 단기 매도권인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월봉에서 보시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달이 2개월째 양선이 발생이 되고 다음 달이면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다음 달 반락, 다음 달 조정을 받겠죠. 주식은 그냥 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N자로 갈 것이냐, V자로 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항상 주식에 가는 방향성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 월봉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단 추세는 손절 라인대로 작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일단 지금 이제 노란톡에서요.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제가 장 끝나고 MTNW에서 이제 저녁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발표 임박, 최고의 기술 보유 기업을 찾아라. 이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MTNW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 오전 또 8시에도 제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전 8시부터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오늘 저녁 22시에 또 공개 방송하고요. MTNW 강남큰손의 노란톡 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간의 단위가 및 핫 이슈에 대한 내일 어떤 이슈거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일부 설명드림에 따라 관련주가 무엇인지 그런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참 많으니까요. 이번 공개 방송 꼭 입장하시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대리님. 네. 주식은 항상 올라간다 내려간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항상 경계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중장기보다는 절반 정도는 단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경에서는 무의미 뒤따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